주장단은 실력으로 달아준 것이 아니다. 로메로와 메디슨을 손흥민으로 봉인하려 했지만 그들이 봉인을 깨뜨렸다.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두 바꿀 것이다. 토트넘은 지난 첼시전은 4대1로 역전패당하며 아쉬운 결과를 뒤로했지만 말 그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며 팬들의 응원과 열기로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4일 만인 토요일 저녁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손흥민과 황희찬의 시즌 맞대결 경기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토트넘과 울버햄턴 더 코리안 가이 황희찬이 이 시즌 첫 맞대결을 벌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부터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 스쿼드가 상당히 얕아진 토트넘은 유소년 선수들의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새 감독은 규율을 깨는 것에 상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첼시전에서 초반 30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연주처럼 흘러가는 듯했으나 로메로의 불필요한 행동들로 경기에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는 그를 보호하는 말로 심판진을 탓하며 빠르게 넘어가는 듯했으나 다시 시작된 팀 훈련에서 그는 주장단을 향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바로 부주장 로메로와 메디슨이 제외되고 에릭 다이어와 쿨루셉스키가 부주장단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이를 취재한 것이 영국 현지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첼시전 경기의 부상 여파가 가시기도 전 토트넘과 울버햄턴의 경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리그 첫 패배를 당한 토트넘은 현재 리그 2위, 울버햄턴은 리그 14위로 전력은 토트넘이 한 수위에 있죠. 그동안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코리안 더비 중 이번 경기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손흥민과 황희찬이 올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한국 선수가 각 팀의 에이스로 맞붙는 코리안 더비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8골 1도움으로 리그 득점 2위 공격 포인트 4위에 올라있고 황희찬은 6골 2도움으로 리그 득점 6위 공격 포인트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EPL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수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영국 일부 매체들은 이제는 유럽산 자동차의 최고 성능 메이드 인 코리아 엔진을 장착했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펼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황희찬은 그의 최고 파트너 네투가 부상을 입은 상태로 토트넘과의 대결에 나서는데요. 울버햄턴보다 더 비상이 걸린 쪽은 토트넘입니다. 첼시전 전반 로메로의 깊은 태클로 인한 심판의 다이렉트 퇴장, 그리고 후반 우도기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9명만 뛰게 된 경기가 됐었고 이에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했던 반더벤은 수비로 전환하는 도중 햄스트링의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를 나갔습니다. 허벅지 뒤 근육 상처를 입은 선수는 일반적으로 회복까지 빠르면 사주가 필요하므로 이달 복귀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상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부주장이 로메로를 비판하지 않으며 인터뷰에서 로메로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고 그것이 그의 강점 중 하나다. 오늘은 그가 조금은 너무 멀리 나갔다 생각했다. 우리는 그저 대처해야 했다고 하며 감독은 로메로를 비판하지 않고 VAR 판정으로 로메로를 제외한 다른 여러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걸린 시간으로 인해 이날 축구가 혼란스러워 점이 있다며 문제 부분을 돌려 로메로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커버에도 현실적 여파는 상당한데요. 로메로와 반데벤은 최소 3경기, 우도기와 메디슨은 다음 경기 출전이 불분명해지게 되었죠. 디 애슬레틱의 한 칼럼에서는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은 로메로에 대해 분석한 글을 자극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로메로에게는 지난 시즌 붉은 스팀이 있다며 불같이 화를 내는 레드 미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온 손흥민과 함께 주장단이 되고 나서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로메로는 부주장이 중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듯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즌 첫 2개 경기 당시 그는 태클만큼이나 많은 골을 기록했었고 셋째 경기였던 아스널과의 경기가 돼서야 첫 번째 경고를 받을 정도였고 그 이후로도 5경기까지 파울이 없었죠. 토트넘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첫 출전 14경기 동안 옐로카드가 단 2장밖에 없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는 듯한 격렬한 분노의 시기가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진화한 것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참여 직후에 치른 토트넘에서 11경기에서만 5장이나 옐로카드를 받았고 2차례 2월 맨시티전 3월 밀란전에 퇴장을 당했던 로메로의 광기 어린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번 시즌은 손흥민 주장과 함께 매우 차분해지고 성숙하게 부주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첼시전에서 경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행동들을 했다며 첼시 수비수인 치아고 시우바에게 따라가서 이유 없이 시우바를 밀쳐서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때 이미 로메로에게 레드미스트 정도의 극한 분노 조절 장애 상태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퇴장당하기 10여 분 전 선수가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이 장면에서 레드카드가 나와도 이상치 않지만 공과 상관없는 장면으로 1차로 심판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37분 페널티 박스에서
심지어 같은 아르헨티나 대표인 첼시 선수의 깊숙이 발목을 찍어 누르는 태클을 날려 퇴장이 됩니다. 전설적 수비수 게리 네빌은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로 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미친 행동과 아수라장 같은 플레이였다고 불렀는데요. 네빌은 수비수로서 저런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고의적인 가격이었다고 비판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칼럽은 그는 부주장으로서 가두었던 야수의 본능을 오늘 경기에서 다시 드러냈고 고기 맛을 본 것입니다. 이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이런 그의 성격을 알기에 책임감을 지어지기 위한 부주장 자리를 주었음에도 이번 경기 그를 배신하였습니다라며 칼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매체 가디언 기자는 토트넘의 내부 핵심 스텝과 그리고 쿨루셉스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토트넘의 내부 핵심 스텝은 주장단의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번 시즌 시작 전 요리스 중심의 주장 체제를 과감하게 깨고 새로 부임하신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했고 그 옆을 기량은 뛰어나지만 개성이 너무 강해 문제가 되는 두 명의 선수에게 부주장을 선임하였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8년간 그의 겸손하고 인내심이 크면서도 강인한 승부욕을 보여주었으며 시즌 시작 전부터 포스테코 글루 감독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에 그렇기에 이 두 명의 망나니 같은 선수들을 맡겼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실력으로 부주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광기를 봉인하기 위한 명장 포스테코 글루의 선택이었다. 이를 감독님은 여러 번의 인터뷰와 훈련에서 경고로 알렸지만 이들은 결국 첼시전에서 그 봉인을 뜯고 자멸해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며 그들의 부주장이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부주장단으로 쿨루셉스키와 다이어가 이 임무를 맡아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인터뷰 자리에 함께 있던 첼시전 화려한 활약을 했던 클로셉스키는 소니가 두 번째 골을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놓치고 나서부터 홈 관중들의 에너지를 받아 토트넘은 마치 첼시를 날려버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신이 났다. 그런 나머지 실수를 범했고 있는 첼시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실책으로 이어졌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페르난데스를 향한 레드 카드 태클 이후 페널티킥 동점골로 이어진 것만큼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전에 우도기도 공을 찾으려는 의지가 지나쳐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스털링에게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 스털링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 카드가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우도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55분 또 한 번 스털링을 향해 돌진하며 두 번째의 경고를 받았다. 이날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시너지도 좋아졌고 토트넘이 정말로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초반에 보여줬다 보니까 2대0, 3대0도 가능했는데 흥분한 나머지 몇 가지 나쁜 태클을 한 것 같다. 결국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다. 감독님은 항상 경기 전 강력한 규율을 정해주시는데 로메로가 팀에 끼친 것이 큰 규율 위반이다라며 강력한 팀 규율을 깨트린 부주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부주장 메디슨은 큰 부상이 아니 듯하였고 결국 그가 슈퍼카를 타고 런던 시내를 활보하는 여러 장면이 목격되어 주장단의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죠.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까지 토트넘의 긴 부진을 깨고 이번 시즌 위닝 멘탈리티로 뭉쳐 힘겹게 리그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물론 첼시전은 역사 남을 명경기로 여러 레전드들이 칭찬을 하였지만 이 부주장단의 일탈과 얇아진 선수층에 대한 토트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선수들의 새로운 소식 빠르게 받기 원하시다면 저희 스포츠 감성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고 편하게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